이번에는 간이가세자를 보려고 해. 간이가세. 실제 내가 일을 하면서 간이가세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일반 가세자보다 간이가세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좀 더 나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었거든. 물론 이제 간이가세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이제 어떠한 혜택적인 부분이 있어서 납세자들한테는 이제 좋은 거긴 한데, 실제 일할 때는 많이 경험을 아주 일반 가시자보다는 하지를 못해서 조금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내가 세무에게 문제를 봤는데 이제 부가가치세 쪽에 간이가세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쉽게 풀 수 있겠다 하고 이제 풀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예전에 내가 간이가세 했던 때랑 지금 좀 세법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뭐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고, 그리고 간이가세자한테 일반 가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이제 뭐 매출세액으로 됐다 그러면, 이제 간이가세자는 이제 업종별로 또 적용률 같은 게 부가가치율이라고 해가지고 업종별로 또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게 매입세액 쪽에서 조금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답이 왜 이렇게 나오지? 해가지고 내가 실제 프로그램을 열어보고 간이가세자 회사 등록을 해보고 실제 그 값을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려고 해. 우선 간이가세자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간이가세자는 개인 사업자들한테만 있어. 그래서 간이가세자 특징이 일반 가세자랑 비교를 해서 보면, 우선 일반 가세자는 거래 증빙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어. 그 외에는 이제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납부세액 같은 경우 일반 가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납부세액이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 그래서 공급가액 뭐 공급 매출세액 이거를 우리 합쳐서 이제 공급대가라고 하지. 근데 어쨌든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 그 자체로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거기에 10%가 이제 납부세액이 이제 되는 거지. 그리고 일반 가세자는 영세율과 면세가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가세자는 적용은 되지만 이제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제 매입세액이 이제 환급이 불가한 거야.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환급 자체가 없다라고 보면 돼. 납부할 세액도 없지만 환급 자체도 없다. 그리고 신고 절차는 예정신고, 뭐 예정고지, 확정신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간이가세자는 예정고지, 확정신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차감납부세액 계산할 때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수치세액 공제로 매입가액의 0.5%를 공제를 해. 그래서 예전에는 10%였는데 지금은 공급대가의 0.5%로 이제 공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달라진 부분이었어.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10%를 했었는데, 지금 바뀐 거는 공급대가에 매입가의 공급대가에 거기에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없고 그냥 0.5%를 곱해서 이제 공제를 해버리는 부분이야. 그리고 과세기간은 일반 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 동안 이제 2번에 1과세기간, 2과세기간 이렇게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과세기간이 하나야. 그럼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우선 대상이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인 거고, 이때 이제 공급대까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이제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그래서 내 공급대가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직전 연도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였어. 근데 이제 전환이 일반 과세자에서 8천만 원이 안 되면 이제 간이 과세자로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공급가액 뭐 예를 들어서 5천, 그리고 부가세 500이었다 그러면 이게 공급대가가 5,500이니까 그때 이제 다음 연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그때 5,500이니까 8천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 개인 사업자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가 있어.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부동산 임대하면서 일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부동산 임대만 있어서 부동산 임대만 있는데 간이과세제가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업자가 다른 데다가 다른 사업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일반 과세자로 냈다. 그러면 이 간이과세 부동산 있는 이 간이과세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얘도 같이 일반 과세자로 바뀌게 돼.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뭐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 자격 사업 안 되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포괄적 양수한 사업도 안 돼. 그리고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뭐 어떤 지역들이 있어. 그 지역은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던가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 그리고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도 안 되고, 전기가스, 증기, 수도 사업은 좀 규모가 크겠지. 간이과세자가 안 돼. 그리고 건설업이야. 건설업 안 되고, 전문 과학기술 사업, 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제 기획조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또 제외하고 있어.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용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직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또 간이과세자가 안 돼. 근데 예전에는 이 부동산 임대업이 2,400만 원까지였거든. 근데 이 2,400만 원에는 간주임대료가 포함이 됐었어. 그래서 그때 막 2,400만 원 안 만들려고 뭐 했던 사업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2배로 늘어났네. 많이 올랐네.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합계가 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그런데 뭐 부동산 임대업 하는 데는 아까 과세 유용 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라는 거야. 그리고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초의 과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 다만 이제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는 안 되겠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에 속하는 연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 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결정 경정의 경우에 이거는 본인이 자진 신고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이제 결정 경정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그 결정 경정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이까지 간이과세자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신규 사업자, 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 뭐 이 8천만 원 뭐 미만 여부 판단할 때는 1년을 환산을 해. 근데 1년을 환산을 할 때 뭐 중간에 월 중에 이제 사업 개시를 할 수 있겠지. 그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고 있어. 그리고 포괄량수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미만인 것을 확인할 때는 1년간 8천만 원이기 때문에 기중에 연중에 뭐 몇 월 달에 뭐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5일에 사업을 개시를 했어. 그러면 10개월이지. 그러면 8천만 원에 8천만 원 12로 나눠서
10개월 하면은 6,666만 원 정도가 간이가세자로 할 수 있는 8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간이가세자가 그 일반 가세자로 변환하는 시기가 있고, 또는 일반 가세자였다가 간이가세자로 변환되는 시기가 있어. 변경 시기가 언젠지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 간이가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영년에 공급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에 다음 해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영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1년 동안 1영년이니까 즉 1년 동안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달 됐으면, 그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에 다음 달, 지금 11월이니까 어떻게 보면 11월에 보니까 8천만 원이 넘었던 거야. 그러면 25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원래는 간이가세자였다가 일반가세자로 바뀐다라는 거고, 그리고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 간이가세 배제 사업을 경영하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일반가세 일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가 내가 세무사가 된 거야. 응? 그랬을 때 이제 전문직이 된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간이가세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많은데 그 간이가세 엄청 많거든. 그러면은 그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가 하다가 내가 세무사를 땄어. 그럼 전문직이 된 거잖아. 그럼 원래 간이가세자였다가 이 전문직은 무조건 간이가세자 배제 사업이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바뀌게 되냐 했을 때, 간이가세 배제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 내가 내년에 세무사를 취득을 하면 6개월 있어야 되니까, 6개월은 수습을 받아야 되니까 26년 5월에 내가 사업을 개업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일반 가세자가 그때 배제 사업자니까 일반 가세자가 되어야 되겠지. 그 세무사 사업장은. 근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는 언제 일반 가세자로 바뀔 거냐? 그거는 내가 다음 연도 5월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 그 과세 기간에 다음 과세 기간이니까, 그 다음 5월 개업을 했으니까 7월부터 아이스크림 가게는 일반 가세자로 바뀐다는 거야. 일반 가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가세 배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폐지일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예시로 안 들고 싶다. 간이가세 배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그때는 원래 기존에 있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얘가 일반 사업자로 전문직 때문에 변경이 됐잖아. 그랬는데 이 전문직이 폐업이 됐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자가 그 폐지가 됐다 그러면 그 폐지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한참 있다가 7월 1일부터 간이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야. 한참 있다가. 그리고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매업을 했어. 아니 뭐 부동산 임대업을. 근데 이제 거기가 뭐 지역적으로 일반 간이가세자가 안 나온 일반 가세자만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이제 신규로 개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11월이니까 1월부터 다음 년도 1월부터 이제 간이가세 아이스크림 가게가 일반 가세자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뀌었는지 이 그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변경이 되거나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되면 사업자 등록증 모양이 달라져. 그랬을 때 이 사업자가 모를 수 있어. 본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왜냐면 이 세법이 어렵잖아. 이거를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변경 통지를 해줘.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을 해서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변경이 효력인데 일반 과세자였다가 가세자로 변경이 됐을 때 그때는 일반 업종은 변경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일반 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됐어. 그랬을 때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 여기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고 부동산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이게 이제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잖아. 그래서 이게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는 20과세 기간 동안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바뀌게 되면 매입세 재계산을 다시 해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납부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다시 간이가세자를 포기하는 포기 신고를 많이 하고 있어. 이 간이가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고 있지.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매입세 공제받은 거를 다시 토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이가세 포기를 많이 하고 있지. 그 간이가세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보면 우선은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보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다가 이게 과세 표준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율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이제 정해 놓는다고 했었지. 거기에 이제 10%가 있는데 납부의무 면제는 단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를 해. 납부세액이 나와도 4,800만 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할 금액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니까 간이가세자를 좋아하는 사업자들이 있어.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이 그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 공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를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많이 하고 있지.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재고납부세액은 별도로 올 거야. 그리고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등록불성 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이제 미등록 가산세가 있어. 공급대가의 0.5% 또는 5만 원 중에 큰 금액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 근데 납부 의무 면제자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 꼭 납부 금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런 납부 의무 면제자가 모르고 납부를 했어. 그랬을 때는 이제 세무서장이 이제 알아서 환급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플러스 재고납부세액을 이제 더해줘야 돼. 이때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과세자에다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일반 가세자였을 때 매입세 공제받았다는 거를 이제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됐을 때 또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이제 재고납부세액이거든. 그거를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공제세액을 차감을 할 수가 있는데, 공제세액은 이제 부가세법상 세액공제고,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이 매입세액 공제지. 근데 우리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불공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간이가세자는 이걸 다 매입세액이 있다고 해서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급 대가, 예를 들어서 공급가에게 100만 원, 부가세가 10만 원짜리였어. 그럼 110만 원인 거지. 예를 들어서 뭘 샀다고 할까? 뭐 상품을 샀다라고 하자. 아니, 어떤 수수료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110만 원이 공급대가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0.5%인 5,500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10만 원은 공제받는 건데 이제 5,500원 공제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보면 이제 너무 공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매출과 관련돼서 납부세액 계산을 할 때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거기에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이제 10% 계산을 했었는데, 이 부가가치율이 뭐 30%? 뭐 15% 업종에 따라서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0. 몇 %가 되는 거야. 이제 그 부가가치율에다가 곱하기 10%를 하면, 그러니까 납부할 부가세액도 0. 몇 %인 거지. 그래서 공제하는 것도 0.5%에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있는데, 요거는 발급 금액의 1.3%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고, 한도는 연간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인데, 요거는 간이가세자 중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뭐 이랬을 때 우리 200원씩 해주는 거 있잖아. 발급 건수별로 200원. 한도는 연간 100만 원. 그 둘 중에 작은 금액 세액 공제 해주는 거, 그것도 이제 간이가세자한테도 해당이 된다.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안 해줘. 21년 7월 1일에 폐지가 됐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바뀐 부분이었던 거지. 내가 간이가세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내가 서울 지역에서 일을 했으니까 간이가세자 음식업자들이 별로 없었거든. 거의 없었지. 응. 그랬다 보니까 이 의제매입세액 계산을 할 일도 별로 없었던 거고, 그래서 21년 7월 1일부터 어쨌든 이런 음식업자 중에 어떤 제조업자도 있겠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이제 없어졌다. 이거는 일반 가세자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 1만 원 해준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환급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때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없어. 그리고 예정고지 또는 우리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일 과세 기간이니까 그 중간에 예정고지가 이제 나오거든. 7월 달에. 그때 또는 예정고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제 신고를 할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예정고지 납부한 거나 예정신고 납부한 거는 이제 기납부 세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정신고세액, 예정고지세액 차감을 해줘야 돼. 근데 요거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야. 실제 납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산세를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등록불성실, 공급대가의 0.5%, 일반 가세자는 공급가의 1% 하는데, 간이가세자는 등록불성실 가산세가 공급대가의 0.5%야. 그리고 세금계산서 학교표 관련 가산세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납부세액에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고 공제세액을 차감을 하고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세액을 차감한 다음에 가산세를 더해주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와. 그랬을 때 아까 그 납부세액에서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했었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율이 몇 %이냐, 업종별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5%에서 50% 범위로 이제 업종이 나눠져 있어. 그래서 소매업, 뭐 음식점업, 판매업, 뭐 이런 데들은 15%, 그리고 제조업, 농업, 임업업, 뭐 소화문, 전문, 전송업, 이거는 20%, 그리고 숙박업은 25%, 건설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에 서비스업은 30%인데, 부동산 임대업이 좀 높은 편이지. 예전에 내가 했을 때는 30%였던 것 같은데, 올랐어.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정부의 규제가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가가치율이 올라가면 납부세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규모가 좀 작거나 그런 데들은 부가가치율이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질수록, 또는 좀 규제해야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을 좀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치 매입세, 매입세 공개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매입세 공제 있었는데, 이게 실제 귀속이 불명하면 이제 공급대가의 0.5%인 거고, 불분명하다. 이게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 뭐 이런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일반 과세자의 그 겸용사업자 그 계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단기 과세 공급대가 비율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0.5%만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어. 근데 이제 일반 과세자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제 면세 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공동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면세 사업분에 대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공제 받을 게 중요한 거지 해가지고 단기 과세 공급가에 과세 공급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별도 계산을 해서 거기에 0.5%를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까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결제 금액이 1.3%였는데 이게 이제 2024년 올해부터 1%로 이제 낮아진 거고, 그래서 그리고 한도는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24년도부터는 500만 원까지, 연간 500만 원까지로 낮아졌어. 그리고 차감 납부세액에 보면,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빼고 가산세 더한세액의 74.7%를 부가가치세로, 25.3%를 지방소비세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뭐 부가가치세 그거 중에 일부는 이제 지방에다가 이제 배분을 해주는 그 세액이 있어서 그거를 별도 표시한 걸로 보여. 그거는 우리가 뭐 납부할 때 납부서를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부가가치세 납부서 한 장이 이제 나오면 알아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뿌려주는 거지. 거기에 이제 예산으로 이제 빼내는 거지. 그리고 신고납부인데 예정부가 납부야. 원칙은 예정부가에 대해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가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을 해서 7월 25일까지 예정부가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징수를 하고 있어. 예외는 예정신고 가능자인데 실적 부진자야. 사업장 관할 세무사장한테 신고 가능한데 실적 부진자는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이거는 이제 일반 과세자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 다만 이제 공급대가가 아니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실적 부진자라고 해가지고, 개인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1과세기간 동안 확정때 개인사업자들을 신고를 하는데, 예정 고지가 납부가 나왔는데, 또는 법인사업자 중에 이제 규모가 작은 데들이 이게 예정 고지가 나왔는데 그 금액보다 1분기 거 또는 3분기 거를 신고 납부하는 게 훨씬 더
부가세가 적다던가 매출이 확 3분의 1로 줄었다던가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신고로서 이제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만 요건이 공급대가나 또는 공급가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3분의 1로 줄어야 돼. 3분의 1 이상으로. 그리고 예정신고 의무자는 예정 부가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그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줘야 되겠지만 8천만 원이 안 되는 간이가세자들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 그러면 예정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불부합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세금계산서를 누군가 발급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공제받는 사업자가 있을 건데 공급자인 간이가세자가 본인은 세금계산서 신고를 부가지세 신고를 하지 않고 한쪽에서만 부가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부합이 막 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신고를 이제 예정신고 의무자로 이제 둔 거지. 신고 납부는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간이가세 포기가 있어. 아까 한번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 이제 간이가세 포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취지가 누적 효과 제거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로 인해서 간이가세자의 거래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영세율 적용할 때 부담한 매입세 환급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는 누적효과 제거가 이제 아까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될 거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우리가 그 법인사업자들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전자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는 다 프로그램에서 땡겨올 수 있단 말이야. 즉시 확인이 가능해. 그래서 이게 세금계산서가 너무 편한데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던가 했었을 때, 또는 이게 간이가세 너무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제 공급을 받는 자, 나한테 돈을 주는 그 사람이 나랑 거래하는 거를 좀 꺼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거래 개폐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그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영세율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납부도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없지만 환급 자체도 안 해준단 말이지. 다만 이제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영세율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어떤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환급을 일반 가세자는 해주는데 간이가세자는 안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나 그냥 어쨌든 뭐 영세율은 부가세 부담도 매출 부가세 부담도 없는데 매입세 공제도 못 받아? 이건 좀 불합리할 수 있잖아. 내가 사업자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간이가세자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굳이 간이가세자 사업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는 그래서 이걸 선택적으로 간이가세자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런데 일반 가세자가 있으면 간이가세는 아예 배제 사업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세무사를 취득할 거기 때문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가세자가 배제하는 사업자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간이가세의 취지가 이런데 이제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간이가세 포기하고 일반 가세 적용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 변경된 과세 유형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1월은 이미 지났어. 그래서 나는 12월 달부터 적용을 받고 싶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즉시 이제 12월부터 일반 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신규사업자가 간이가세 포기하고 일반가세자를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가세자 적용,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내가 사업자 낼 때 나 일반가세자로 내겠어요 한다 그러면 그거 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간이가세 포기 후 재적용. 내가 지금 뭐 이런저런 걸 따져보니까 간이가세자보다 일반가세자가 나을 것 같아서 간이가세 포기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또 지금 또 간이가세자가 더 나은 것 같네 해가지고 일반가세자를 포기할 수 있냐. 이게 바로바로 해주진 않아. 그래서 재적용 불가 기간이 있어. 간이가세 포기 사업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가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그러니까 한번 간이가세 포기하면은 3년 동안 일반가세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간이가세자였다가 일반가세자로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일반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1일까지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가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그 다음 내가 지금 11월 29일에 간이가세자를 포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12월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2024년 12월이잖아. 그럼 2027년 11월 30일까지 일반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12월 1일부터 일반가세자 하고 싶지만 간이가세자 하고 싶지만 그건 안 되고 그 다음 달 28년 1월 1일부터 이제 일반가세 간이가세자로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제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의 간이가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2027년 12월에 12월 20일까지는 간이가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 시의 과세기간 구분은 간이가세 포기로 일반가세자가 되는 경우에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는데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은 이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이고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겠지. 이때는 이제 일반가세자 과세기간이라서 이때 신고서가 2개가 나오는 거야. 일반가세자 거, 간이가세자 거.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포기제도 관련 절차 해가지고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어떤 걸 뭐 그 포기를 했을 때 비교를 해놓은 건데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과세 포기 이거는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서 제출을 해서 재적용 기한은 제한이 없어. 이거는 총괄납부하고 단위과세 포기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사업장별로 과세를 받겠다라는 거거든. 그때 이제 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면세 포기 이거는 언제라도 포기 가능하다. 실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걸 더 좋아해. 언제라도 포기 가능하고 대신 이거는 이제 포기 신고일로부터 얘도 이제 3년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승인은 불필요하고 신고로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간이가세를 포기 이것도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일반가세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재적용 받으려면 간이가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가세 적용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포기를 하려면 일반가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11월 29일인데 오늘이 금요일이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12월부터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간이가스자라고 하면 지금 다음 주가 되면 12월이 돼버리는 거니까. 승인 여부는 불필요해.